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은 중국 주식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상하이 종합지수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항생지수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지금 차트를 보고 나서 제가 뉴스를 검색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차트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대로 뉴스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중국 주식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중국 주식이 뭐 저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메인 투자는 역시 뭐 한국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한국 주식이 중국 주식을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 주식이 왜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도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굉장히 짧게 끝날 거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요. 여기 보이는 차트는 상하이 종합지수 월봉입니다. 네, 월봉인데, 와, 차트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쫙하게 오더라고. 뭐냐면 이거 삼각형이잖아요. 삼각 수렴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가격이 어디로 모여 중앙값으로 모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앙에 있는 가격은 3140이고요. 예. 그리고 위에 상단은 3400, 한 10%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은 2677, 그러면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 10%, 아래로 10%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중앙으로 가격이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는 가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3140입니다. 자, 이 삼각 수렴하는 이 차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앙으로 가격이 모였다가 뭐 한다? 방향을 정하는 차트입니다.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이거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저기 확대해서 볼까요? 네, 확대가 되나? 네. 자, 여기 지금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색깔 바꿔야 될 것 같다.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중앙으로 모이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방향을 위든 아래든 내가 잡겠다라는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삼각으로 이제 수렴하는 차트인데 이 차트가 또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지금은 방향을 잘 모르겠다예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가격이 모였다는 거는 조만간에 내가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가진 차트입니다. 보통 이제 뭐 책 같은 데서 이거 보면서 뭐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절대 아닙니다. 상승도 나오고 하락도 나오면서 뭘 하는 차트냐면 방향을 정하는 차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중앙으로 모이고 있고, 조만간에 뭐 하겠다? 방향을 정하겠다. 위든 아래든 정하겠다. 그리고 중앙 가격인 3140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위로 10%, 밑으로 한 10%. 요 정도 지금 상하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이 박스권을 돌파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고민할 거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상방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은 잘 모르겠다가 맞는 거예요. 제가 뉴스 두 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중국 주식은 방향을 조만간 정할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는 위하고 아래가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한쪽 방향으로 튀어 올라가든지 튀어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조만간 방향을 잡겠다라는 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홍콩에 이제 상장돼 있는 뭐 IT 기업들 주로 그죠? 예, 얘네들이 상장돼 있는 그런 지수인데 일단 보셔야 될 게 이 노란색 박스권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 노란색 박스권을 타고 이렇게 상승을 하던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저점이에요, 저점.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뚫려서 내려올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밟고 갔어야 되죠. 예,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근데 이게 왜 빠졌는지는 뭐 주식 투자를 뭐 1년 정도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1년 이상만 하셨어도. 이렇게 빠졌던 이유가 이제 그 중국 공산당에서 뭘 했죠?
그 IT 기업들 제재하기 시작했잖아요. 뭐 공동 부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재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의 주식 증권위원회, SEC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중국 기업들 뭐 회계 관련해서 정보를 제대로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제재가 들어갔고, 제재가 들어가는 와중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산당이 그걸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알리바바니 뭐니 하면서 진짜 이 바닥을 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중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 와, 죽겠다. 거의 지옥을 갔다 왔던, 저도 이 와중에서 이제 알리바바를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저점 매수한다고 매수를 했는데, 여기 좀 아마 산 것 같아요. 했는데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부 손실을 보면서 나왔던 그런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뭔 생각이었냐면, 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당이 거의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책이 정해지는 대로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책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제 중국 주식이나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어설프게 알리바바 뭐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할 때 들어갔다가 저도 손실을 봤던 그런 하락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을 봤던 그런 하락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큰 손실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조금 손실 보고 나오긴 했는데 잘 도망 나왔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반면에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좀 규제를 풀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었어요. 음.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역시 위대함은 존버다. 존버의 위대함이다. 근데 존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왕이면 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일단 깡패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내가 싸게 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싸게 산 와중에 존버를 하면 진짜 지옥을 갈 것 같은 그런 하락이 오더라도 어느 순간에 보면 또 플러스로 전환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존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죠? 네, 많은 분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 좀 샀는데 존버했으면 플러스 나서 도망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고? 내가 팔고 뭐 다른 거 사서 수익 났으면 된 거죠. 돈을 그냥 묻어 놓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어쨌든 항생지수 가겠습니다. 이거 얘기 드렸습니다. 중국 이제 공산당에서 IT 기업들 제재, 뭐 교육 기업들 사교육 규제, 뭐 이런 거, 알리바바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규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게임 산업부터 시작해서 다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큰 하락이 왔다가 규제 풀어주겠다 이렇게 좋은 얘기 나오면서 쭉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에 있냐면 여기를 일단 찍었어요. 잠깐만요. 색깔 바꿀게요. 일단 여기를 찍었다가요. 이 가격이 엄청나게 중요한 가격이죠. 왜냐하면 이 노란색 박스권 안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갔다가 아쉽게도 쭉 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일로 들어갔으면, 노란색 박스권 들어갔으면 아주 뭐 행복한 상승이 나왔을 것 같고, 한국 주식도 같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밑에 파란색 박스권인데요. 여기 하단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 가격이냐? 여기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코로나 때 갔죠? 아니다, 2016년이구나. 와,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 네, 어쨌든 이 안에 있었고요. 그 이전에 여기군요. 이거 언제냐? 2010년부터 2016년,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있던 가격대의 박스권입니다. 네, 이 박스권 어디에 와 있어? 하단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력한 상황은, 자, 여기서 다시 노란색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하느냐, 이게 1번. 그 다음에 박스권 안에서 이동을 하느냐, 2번.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빠지느냐, 3번.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죠? 일단 항생 지수만 놓고 봐서는 제가 볼 때는 1번, 2번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3번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최근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시 상승으로 돌아갈래, 일단은 횡보할래, 강한 하락이 나올 거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위에서 봤던 그 상하이 종합지수하고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하이 종합지수도 이제 뭐 조만간에 뭐 할 거야? 방향 잡을 거야. 나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방향을 잡을 거야.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야? 다시 노란색 박스권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 아니면 옛날 가격으로 갈 수도 있어. 아니면 지금 현재 가격이 딱 여기 있으니까요. 요렇게 다시 폭락이 올 수도 있어 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지수도 지금 현재 상황에는 뭐냐면 위인지 아래인지 일단 모르겠다. 왜? 이 박스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에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 같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제가 뉴스를 좀 봤거든요. 이거 제가 두 개의 뉴스 가져왔는데 이 두 개를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중국 기업 제재, 단호한 반격에 맞불 제재 예고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러시아에 지금 무기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다.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걸 미국에서 알아버렸다. 맞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지원을 하면은 뭘 하겠다?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뭐 관련 기업이든 아니든 중국 기업들 어떻게든 잘 찾아갖고 이렇게 해서 너 맞고 너 맞고 너 맞고 이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 여기 봐봐. 중국 외교부 대변인 불법 독자 제재는 반발한다. 하지 마라.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뭐 무기 거래를 하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판단할 문제지 네가 나서서 얘기할 만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조금 좋아질 건가? 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갑자기 지금 러시아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같은 시간대에 오늘 뉴스인가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또 뭐 코로나가 중국 연구소에서 나온 것 같다라는 또 문서가 또 의외를 또 들어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 뭐 대만 관련된 뉴스들도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다른 이슈들은 좀 죽었거든요,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니 뭐 금리 인상이니 금리 인상 뭐 5% 이상 5.25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더 할 얘기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뭐 전쟁 상황도 이제 뭐 봄이니까 전쟁을 어쨌든 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 쪽 관련된 이슈를 계속 열심히 꾸준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만한 이야기는 일단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 그럼 뭐 중국 주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고 마이너스 얘기 될 만한 거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대만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지금 오늘인가요? 어제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중 전회 개막을 했답니다. 엄청나게 큰 회의를 한답니다. 공산당 간부들 다 모아놓고 뭔가를 발표를 하는 거죠. 뭔가를 발표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된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 뭐냐 공산주의는 그렇잖아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탁탁탁탁탁 이렇게 내려와서 제일 밑에까지 탁 이렇게 한 번에 흘러 들어가는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자본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누군가 있고 밑에 있고 밑에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일정 부분의 어떤 자기의 역할이나 어떤 책임이라는 게 주어지는 게 좀 자본주의 쪽 사회이고요. 제가 알기로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서 하나를 딱 정해놓으면 그 내용에 맞게 모든 게 다 흘러내려가야 돼. 어디까지? 맨 밑에까지. 그래서 지금 중국 이중전에 개막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어디까지 내려간다? 맨 밑단까지 지방정부 밑단까지 다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 중국을 모르면서 막 떠드냐? 예. 저는 이 정도 알고 투자하니까 여러분도 이 정도 알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수뇌부 인사가 윤곽이 나온답니다. 이 인사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요. 예.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3%였대. 그래서 주가 안 좋았던 거죠. 예. 이번 양해에서 목표 경제 성장률 몇 퍼센트를 제시하느냐가 관심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우리가 이렇게 제시하겠어. 여기에 맞춰서 가겠어. 이렇게 하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돈을 막 뿌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5% 이상이면 안정적인 성장이고 6% 이상이면 경제 회복 자신감을 내비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돼? 6% 이상을 얘기하는지를 보면 되죠. 5% 정도도 땡큐. 네, 어쨌든 3%보다는 훨씬 높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땡큐. 만약에 6% 이상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 시장은 환호하겠죠. 왜? 이걸 맞추기 위해서 뭘 할 테니까. 열심히 돈을 뿌릴 테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돈을 뿌릴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뿌려서 뿌려도 효과도 없는 것 같아. 그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돈을 뿌려서 세계 경제를 좀 살려놓을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면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마찰, 요게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중전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떤 지도부를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뭐 할 수 있어? 바뀔 수 있다. 방향을 크게 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 주가에 이제 한국 주식도 같이 이제 묻혀서 가는 게 될 것 같고요. 역시 차트에서 봤던 모양 그대로를 뉴스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상하이 종합지수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뭐 하겠다? 방향을 잡을 것 같다.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지 아니면 박스권을 뚫고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잘 봐야 될 것 같다.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뷰입니다.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너무 섣부르게 와 지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몰빵 내려갈 것 같으니까 다 팔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은 뭐다?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생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 큰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박스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상승 박스권을 타고 갈 것이냐. 이거를 지금 조만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뭘 보고 알 수 있다? 이거 제재나 이런 것들은 계속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지금 이중전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맞죠?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아직은 쓸 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돈이 말랐는데 지금 세계 경제에서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보시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섣부른 판단하지 마시고 상황 봐가면서 어딘지 윈지 아래인지 아니면 박스권인지 요거를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방향 정하지 말고 일단은 기다린 게 맞다라는 게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